아이로 인해서 부부가 화목해지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먼저 화목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효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딩크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주신 게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근데 결혼을 왜 하나요? 그렇게 되면 뭐 결혼이나 동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요거는 근데 조금 너무 생각을 짧게 하시고 댓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분이 조금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답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답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비혼주의나 딩크족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인 면, 그런 면에서도 좋은 영향은 아닐 거고, 집안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뭐 다른 어른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시는 얘기가 다 뭐 자식 얘기, 손자, 손녀 얘기잖아요. 누구네가 뭐 손주를 낳았는데, 어디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귀엽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매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속이 아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집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거는 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비혼주의나 이 딩크족 부부로 살아가는 것들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인가,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환경을 감안해서 판단하기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그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인생이니까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되게 간섭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쉽사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간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 인생 살기도 되게 빠듯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살면 돼요. 그게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저는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부부가 되는 단계죠. 부부가 되는 단계라는 건 서로를 온전히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자식을 책임지는 단계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하고 저는 무게감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단계에서는 서로 상호적인 부분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남편이 와이프에게 도움을 받고 기댈 때가 있고요. 와이프가 남편한테 기대거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 서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단계, 자식을 책임지는 단계는요, 상호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거는 온전히 아이한테 그때부터는 내가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의 책임감하고 2단계의 책임감은 너무나도 무게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가지는 부분은요,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부 사이가 먼저 화목해야 된다. 서로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화목한 부부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럴 때는 아이를 가지면 부부 사이가 아이 때문에라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도 뭐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과거의 우리나라 가정사에 한해서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때는 다들 뭐 힘들게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는 게 힘들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사내 만에 하면서도 아이를 다 가지고 이혼을 할까 생각하면서도 아이 때문에 억지로 붙어 살고 이렇게 살아오신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로 이제 지금의 어떤 부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게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꾸로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로 인해서 부부가 화목해지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먼저 화목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억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너무 참으면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한테는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한테도 행복을 부모가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또 돈 문제예요. 경제적인 부분이죠. 아이를 갖기 전에 이제 부부가 둘이 사는 그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시면 정말 생활고로 인해서 부모하고 자식이 이렇게 같이 목숨을 끊게 됐다 뭐 이런 사건들을 접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경제적인 거 무시 못 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결국에는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아이에 대한 어떤 양육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둘이 살면 그래도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인 것을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모하고 자식이 모두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딩크족 부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 해서 뭐 이제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청년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이제는 뭐 보통 스펙이 아니면 뭐 괜찮은 회사 들어가기도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의 중년이나 장년이 뭐 여유롭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반이 없잖아요. 아직 사회적인 기반이 없는 청년들은 더 좀 막막한 상황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여러 어떤 사회 현상들을 봤을 때는요. 결혼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 아이의 앞날이 얼마나 또 고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요. 너무 우리가 참견하거나 편견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선택이고요. 그 선택을 조금 더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